이니치 앱을 접속을 해보시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입력을 하시고 이제 해당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안녕하십니까. 돈에 빠진 남자 돈빠남 이재용 백종선입니다. 네, 편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어요. 어디 밖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도 답답하고, 엄마들 일하시는 엄마들 아니고 전업주부들 경우에는 애하고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뭐 앉아서 맨날 와플 같은 거 시켜 먹고 떡볶이 시켜 먹고 그러니까 시켜 먹으니까 또 배달하는 앱 같은 것도 잘 되고, 그죠? 이게 풍속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가 또 바뀌어 갈 것도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그래서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피해가 약 50에서 85조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사스 때보다도 손실 규모가 17조 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사스, 메르스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메르스가 훨씬 컸어요. 2015년에. 근데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상황, 위기가 곧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법이기도 해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2003년 사스 때 그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이제 외출을 꺼리고 외식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만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업계, 그 다음에 보통 운수업체 이런 데는 고객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당시에 보면 중국에서 서비스업의 회복세가 가장 빨랐어요. 외부인과 접촉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2003년 사스 때를 회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스가 중국 인터넷 보급의 가속 페달을 밟아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 것도 같아요. 네네. 가만히 이제 방 안에 강제로 틀어박힌 사람들이 인터넷밖에 할 게 없잖아요. TV 보는 것도 이제 지겹고, 또 TV도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꺼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스마트폰 갖고 뭘 고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의 사람들에게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리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전자상거래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2003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8.5%가 2002년이었다면 2003년에는 13%까지 올랐어요. 2배 정도 떠버린 거죠. 사스의 최대 수혜자가 당시에 창업을 했던 알리바바가 이때 시장에 처음 나왔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특히나 온라인 주문이 급등하고 이러면서 더불어서 택배 사업도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양상이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의 전국 택배량을 보니까 2002년에 10.9%였는데 사스가 휩쓸고 간 2003년 때는 그 전년 대비해서 22.8%가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뻗어나갔던 간편 결제 앱 중에 중국 것 중에 알리페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명동 같은 데 가면 쉽게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알리페이가 2003년 10월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인터넷 쇼핑이 급성장하지 않았다면 QR코드나 바코드 결제 같은 것이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확 뜨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그 사업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 것인가? 아무래도 온라인 마켓 쪽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온라인 비중을 확 높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온라인 의료, 온라인 교육, 그 다음에 신선식품 배달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이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중국 기업이 온라인 문진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 결과로 이 회사들의 온라인 문진
앱을 가입하느라고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문진 앱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병원들이 이런 업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쪽에서 보면요. 요즘에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도 늦추고 다 하는데 집에서 아이들 뭐 한두 주지 계속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애들 학원 보내기도 겁나고. 그렇죠. 이러면서 온라인 교육 시장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제 주변에서도 그걸 보거든요. 그렇죠. 이 시장이 또 규모가 지금도 엄청났는데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온라인 교육 시장이 학교 교육을 보충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개학이 연기돼서 3월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그러게 가잖아요.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뭘 할 거냐? 그냥 온라인 교육밖에 답이 없으니까 온라인 교육이 보완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 한 달 동안 펼쳐질 테니까 이때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온라인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교육업체들이 가장 많은 매출이 나타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많은 다운로드 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온라인 교육용 앱이에요. 그래서 EBS라든지 이 메가스타디라든지 이런 앱이 상당히 많이 깔리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무슨 교육용 뭘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히트라면서요. 요즘.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딩딩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전국의 초등학교가 다 이걸 활용하고 이게 지금 저 교육 수단으로 이게 나왔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스 때 인터넷 쇼핑 가지고 알리바바가 쫙 휩쓸었는데 코로나19 이번 때는 메신저를 성공시켰다. 둘 다 그야말로 악재를 호재로 이용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코로나19 이 사태를 거치면서 뭐 언젠간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어떻게 변할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시장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등장했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아픈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험을 이렇게 검색해 볼래 하니까 내가 든 보험, 새로 가입할 만한 보험, 추천 보험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보험을 어떤 내용으로 가입이 됐는지 이걸 살펴보는 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내 보험을 정확히 확인해주는 그런 앱, 그리고 보장 분석을 해주는 앱들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앞서는 앱이 바로 국리치 앱이라는 거예요. 국리치 앱에 들어가면 내가 공인인증만 해서 연동을 시키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이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이걸로 내가 제대로 보험을 가입했나?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담당 설계사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전문가로부터 내 거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도 해줘요. 또 하나 이게 장점이 있는데 이 안에는 저기까지 있더라고요. 그 보험금을 청구를 대행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보험 들으려면 보험 설계사분하고 뭐 어디서 만나시죠 해서 오프라인으로 설계 받고 뭐 사인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엔 보험 설계사분들도 이제는 전화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결국은 하여간 만나서 마지막에는 사인을 받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수시로 몇 번을 만나는 불편함은 그리고 그런 요즘에 이제 서로 만나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상담 신청할 경우 전문가를 배정하고 보험 전문가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분석해지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설계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보장을 구성해 주는데요. 직접 만나는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만나고 대부분은 이제 SNS로 주로 또 전화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금융상품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내 담당 그 보험 설계사 내지는 전문가 한 사람을 제가 같이 매칭을 시켜주는 이 앱을 통해서 매칭이 되면 한번 상담을 받고 나서 한 번 정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나 이런 걸 같이 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SNS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위치 앱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그걸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그 앱을 통해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군위치 앱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난번에 해놓은 게 있어서. 네. 이제 클릭을 해서 비밀번호 입력을 해서 들어가시면 네, 그때 제가 보험금이 그 저축성목까지 해놓으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총 15건의 네.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실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내 보험 목록 보기를 이렇게 누르시면 총 이제 제가 가입하고 있는 그런 보험 내역들이 실비보험, 예, 금액이랑 종신보험, 예, 뭐 이제 자세히 보기를 또 눌러 보시게 되면 종신보험 자세히. 예. 그럼 이제 이 종신보험에 어떠한 해당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가입된 보장 금액이랑 해당하는 보험료 그리고 언제까지 내셔야 되는지 납입기간이랑 언제까지 보장을 받으시는지 이런 것들이 개별이 되게 상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종신보험이라는 건 제가 저 사망해야 타는 거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종신토록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해당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렇게 많은 계약들을 일일이 다 해서 확인한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지난번 하셨던 대로 이렇게 보험 분석하기를 눌러주시면 요거 예. 그럼 이제 보험 분석을 눌러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클릭해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보험 점검이 필요하신지 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지 뭐 부담이 되시는지 뭐 제 것만 할 건지 뭐 가족 것도 같이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를 하셔서 예, 그리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보험 분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전문가분이 매칭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왔네요 바로. 예, 그럼 이제 신청이 되셨다는 안내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그럼 이제 전문가분이 매칭이 되셔서 전문가분께서 어떠한 보장이 되어 있으신지 확인을 시켜 드릴 건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이제 아까 신청하기를 눌러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레포트 형태로 좀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좀 그러네요. 이재용을 위한 통합 보장 분석 리포트. 예,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리첸코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종합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금융포털 서비스 법인으로서 총 30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웬만한 보험사는 다 돼 있는. 예, 다 이제 비교해드릴 수도 있고 원하시는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종합 포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든 보험은 다 분석이 가능하군요. 예,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것만 아니라고 하시면 대부분의 보험 이력은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006년 이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이제 대개 아마 보험 증권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시면 그 보험회사 고객센터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이정원 아나운서님 기준으로만 봤을 때 총 9개의 보험을 가입하신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누락이 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 납입하고 계신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을 포함해서 월 106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각 보험회사와 각 상품명 그리고 납입하셔야 되는 횟수와 지금까지 납입한 횟수 그리고 매월 납입하셔야 되는 보험료 지금까지 납입하신 보험료 총 납입하셔야 되는 거 앞으로 납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료 여기에 좀 보시기 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 금액과 그리고 적정 수준 여부를 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하나의 장표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개별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정환 선생님의 평균 연령대에 그래도 이 정도 보장은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수준이고요. 동그라미는 이제 적정 수준 그 이상 또는 수준이고요. 이제 세모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담보들이시고요. 보시게 되면 크게 사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영구적인 나에게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후유 장애가 남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과 뇌혈관 질환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실손의료보험,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입원이라는 걸 하게 됐을 때 하루에 입원 일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건 다 돼 있는 거죠?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다음 장에도 이야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 좀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도 조금 안심하셔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없는 부분을 좀 보셨을 때 일전에 설명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 혈관 질환의 범위에 대해서. 아,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좀 약간 가장 큰 범위에 있는 해당 특약은 가입은 안 되어 있으신 상황이셨고요. 그리고 여기 아예 이건 뭐예요? 아예 안 돼 있는 거 엑스 쫙 돼. 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화재 보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재. 화재는 없어요 제가. 예, 이제 화재 보험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나게 됐을 때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뇌질환 안 돼 있다는 거는 보험료가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의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 그만큼 좀 비용적인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가입 금액은 좀 약간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없으신 걸로 확인이 되셨고요. 그리고 좀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배상이라고 하는, 제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혀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를 보상해 주는 건데, 일상생활을 하다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좀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어린 아이가 뭐 장난을 치다가 뭐 차를 좀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친구들이랑 장난을 하다가 몸을 좀 다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집안 누수 사고. 그런 것도 보장이고요? 예,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아랫집에 누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저도 오래된 아파트 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특약으로도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그럼 저희 집 수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아랫집에 피해가 입었잖아요. 그럼 저희 집 망가진 수도에 대한 수리비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죠. 제가? 네. 예,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보험에는 손해방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뭐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차를 즉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우리 집 수도를 내가 빨리 고침으로 인해서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라면 손해방지 의무의 목적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골절이라든지 화상진단비, 그리고 치아보험 관련된 특약들이 있고요.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으신 이유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에서만 취급을 하는 좀 특약이다 보니 대부분 생명보험에 좀 보험 계약이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신 상황이라서 좀 누락되어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지난번 받아보셨던 뇌혈관 질환의 범위, 뇌출혈이 발생하는 빈도는 전체 빈도의 10% 미만이시고 뇌졸 중이라고 하는 발생 빈도는 68% 정도. 뇌혈관 질환은 좀 가장 넓은 범위의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보장하는 뇌졸 중은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빠져 있으시고, 급성 심근경색으로는 가입이 되어 있으시지만 뇌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에 대한 그런 진단을 만약에 받게 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보장이 어려우실 거고. 이게 범위가 더 크잖아요. 예,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좀 더 넓은 건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는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뭐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과거에는 급성 심근경색 담보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아마 안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갱신형 계약과 갱신형 비갱신 보험료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가느냐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언급이 다 되어 있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게 받기를 다들 원하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뭐 보장이 조금 더 좋고 한 장점이 있지만 만기가 조금 그리고 80세 뭐 예 다소 네. 짧은 네.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고 보일 수 있어서 보시면 이제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보장의 크기 그리고 80세가 됐을 땐 다소 줄어들죠. 예, 그리고 80세에서 90세, 90세에서 100세로 갈 때 각각의 보장이 줄어드시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만기가 차등이어서 그러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큰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망에 관한 부분, 그리고 후유장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진단 범위. 대부분 80세에서 만기가 끝나는 네. 예, 80세인 것 상품으로 같더라고요. 예, 구성이 좀 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고 있는 거죠. 이걸 한 10년 정도, 90세 정도로 늘리려면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좀 느는 거죠? 아무래도 처음 가입하셨던 금액보다는 조금 늘어나실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요즘에 한 90까지 가니까 네. 그 정도는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20년 납입을 하고 20년 동안만 보장을 받는 그러한 형태라든지 아니면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보험료는 바뀌지만 20-30년 안에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그러한 갱신형 상품으로 추가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상담을 받으면서 예. 뺄 건 빼고 늘 건 늘고 이게 여기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여기에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험 가입 증권을 저희가 가지고 직접 해서 해당 가입 약관을 좀 분석을 해서 좋은 것들은 유지를 하시게끔 권고하고 뭐 납입 보험료 대비 좀 보장이 작다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보험료 다이어트도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을 30개가 넘는 보험사를 다 찾아서 제안을 해드려서 그야말로 리모델링 하는 거네요. 예, 최종적으로 판매까지 해드릴 수 있게끔 이렇게 원탑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요런 상담 자체는 요런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고 예, 나중에 이제 그 증권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을 때는 대면해서 하고 네, 결정하고 사인하고는 네, 예. 방문을 해야 되고 네, 1차적으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아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상담을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1차 제안을 받아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진행하시는 거고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2번, 3번, 4번이어도 수정을 거쳐서 원하시는 만족하실 때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미채을 그 시연해 주셨는데 그 요즘같이 온라인상에서 먼저 테스트하기 제일 좋은 게 구미채 앱 같은 걸 앱을 활용하는 것인데 내 보험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보장 내용은 어떤지도 보여주고 그걸 실제로 그 설계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미진한 거,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거,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 앱에 보니까 보험금 청구까지 확인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앱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들고 계신 보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저희 아이가 8살인데 저희 아이 8살 보험에 심근경색이 들어있고 이런 줄은 몰랐어요. 그게 왜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그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대신 알아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